3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86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2월 1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0월 30일입니다. 오늘 명시 계묘년 갑자월 갑진일이 되겠고 일진 갑진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나느냐 요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의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두 개씩 짝이 지어지죠.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집 안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또는 추울 때 목화 솜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화의 기운은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또 경금신금을 다 설명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땡땡땡땡 얼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땡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목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이 되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 묘월, 진월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은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색깔은 파란색, 바로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을 말하죠. 인의 예지 신을 말하는데 목이 주관하는 것, 오늘 갑목도 마찬가지고 내일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어진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하죠. 그래서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들은 바로 좀 측은지심,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의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인자한 것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인자하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의 신뢰라든가 신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면 토일 때 설명하겠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사람이 너무 인자해. 이 사람한테 다 인자하고 저 사람도 다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 내가 다 포용해. 좋은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은 응당히 어떤 죄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 일간인 사람들이 인자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양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은 좀 동적이고 좀 거칠고 좀 무겁고 밝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고 좀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게 되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러한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대림목이라고 해요.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 참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이 간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이러한 간목은 큰 나무, 즉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그런 나무를 말하죠. 그래서 간목의 특성은 단단하고 곱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간목은 성목이 되면 뭘로 쓴다? 제목으로서, 동량시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간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서 큰 배를 만들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철골 구조를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큰 나무로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건물은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간목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지만 간목을 갖다가 작벌할 수 있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라고 하면 그걸로 큰 나무를 갖다 재련하기가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죠. 우리 집 목공소라든가 이런 데 재련소,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수들이 항상 중시 여기는 게 있죠. 연장. 그래서 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큰 도끼 같은 거,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거, 날을 항상 깔끔하게 시퍼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의 간목을 깔끔하게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로서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대림목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능수, 버들 같은 것 또는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을 배우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는 석가래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죠. 즉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령어로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든가 또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고 물이 없는 을목, 화초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양화인 병화와 운수인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배원법이다. 물론 병화 없을 때 정을 쓸 수 있고요. 을목이 개수 없을 때는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가 가장 좋은 을목의 용신인 것이고, 간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정화를 취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 취용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간 간목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월령과 대비해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 똑같은 말인 것이 월지의 지지를 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데,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추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추나추동 안에는, 계절 안에는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오행 중에서 어느 것이 왕하고 어느 것이 약하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인데, 특정한 오행이 너무 왕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특정한 오행이 너무 약해서도 안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오행이 모두 있으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더우냐 차가우냐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서 사하라 사막처럼 되면 그 또한 좋은 사주가 되지 못하고요. 또 반대로 남극 대륙이라든가
북극 대륙, 북극해처럼 너무 추워서 천하가 다 얼어도 좋은 사주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물어보는데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입니까? 라고 봤을 때 중화를 이룬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하는데, 이때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룬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 절기로는 대설과 동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대설이 되면서부터 해월에서 자월로, 해월에서 자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 크게 놓고 봤을 때 해자 축월이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번까지만 해도 이제 해월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 대설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자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자, 해자 축월은 모두 계절이 동절, 겨울이죠. 그래서 해월은 초겨울이라고 해서 초동이라고도 하고, 지금 자월은 중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동. 그래서 버금 중자를 써서 음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바로 이 자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월은 모동이라고도 하고 개동이라고도 하고, 또는 늦을 만자를 써서 만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동, 개동, 모동이라고 하는 것은 늦겨울이라고 하는 뜻인데, 중요한 거 공통점은 해자 주간은 모두 엄동설한, 엄동설한의 혹한의 그런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한국의 따뜻한 겨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남극 대륙처럼 혹한의 영하 40도, 영하 50도 더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사람이 사는 최고 저점의 온도가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사는 걸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혹한의 한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윤하격이라고 하는 별격이 되지 않고서는, 윤하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월, 해월의 사주 전체가 수로 이루어지게 되면 윤하격이라고 해서 별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후의 개념이 필요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 넷격으로 봤을 때 어떤 일간이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어떤 일간이든 해월, 자월, 축월, 특히나 지금은 자월, 음기가 가장 왕할 이 시절에 조우가 되지 않는다, 화가 사주에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10중 8구 중화를 크게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 한열의 중화가 이루지 못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매우 빈한한 사주,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해자 주간에 원국에서 화가 없을 때는 반드시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행해서 따뜻한 온기를 맞아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자월 같은 경우는 수라고 하는 것이 제왕지가 됩니다. 수가 굉장히 왕성한, 아마 12개월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점이고, 동지라고 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음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면서 동지가 되면서부터 일양이 이때 시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지세수설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입춘세수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 해의 시작, 예를 들어서 지금이 개묘년이고 내년이 갑진년인데, 개묘년에서 갑진년으로 바뀌는 그 시점을 동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고요. 또는 입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는데, 동지세수설을 치용한다라고 하는 이론은 왜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양의 시생이 바로 동지에 시생하기 때문에 동지를 기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양이 시작하는 것은 계절, 봄이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기 때문에 목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입춘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입춘세수설이 됩니다. 하지만 통설적 견해는 동지세수설이 아니라 입춘세수설을 치용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자월은 수가 왕성한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한데, 이때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정화를 얻는 것보다 월등히 좋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조후가 되기 위해서는 간지로 화가 3점 있으면 좋다. 그래서 뭐 화가 3점 있으면 좋다고 하니까 뭐 전부 화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지로 인사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투출해도 되고, 지지로 사후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있어도 되고요. 뭐 아니면 정사모가 있는데 천간에 또 병화가 있어도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목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지로 목화가 한 3점 정도 있게 되면은 해자 주간에 충분한 뭘 할 수 있다? 조후가 될 수 있다.
있다라고 하는 것 해서 중요한 것, 자월에 태어나는 사주는 화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월에 간목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일까요?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면서 대립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대립목인 간목은 작은 나무가 아니라 참나무라든가 소나무와 같은 굉장히 크고 굵고 굵직굵직하면서 위로 쭉쭉 뻗는 큰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목인 간목은 꽃을 피우는 용도가 아니라 경금으로 작벌해서 큰 제목으로서의 용도, 즉 동량지목으로서의 용도 쓰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가을의 나무, 가을의 간목 또는 겨울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나무가 아니라 성장을 이미 멈추고 동면에 들어간 나무이기 때문에 가을의 간목이라든가 겨울의 간목은 작벌을 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 원래 간목의 용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엄동설한이면서 한기가 12달 중에서 가장 극심한 시절이 되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든 어쨌든 간에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된다? 병화로서 조후해 주어야지만 얘를 경금을 쓰든 또는 다른 용신을 쓰든 간에 일단은 화는 있어야지만 물이 얼지 않고 간목이 얼지 않는다. 원래 수라고 하는 것이 목을 생해주는 수생목의 역할을 하지만 화가 없는 상태에서 수만 많아지게 되면 수가 나무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가 나무를 얼어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자축월에는 어느 일간이든 간에 윤하격이 되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병화는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자월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간목이 기운이 땅속으로 뿌리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 수기를 갖다가 겉으로 발산시키기 위해서는 병화는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고, 간목의 수기를 겉으로 끌어내주기 위해서는 정화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있어줘야 되면서 경금으로서는 간목을 벽갑에서 정화를 생조해주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 정화를 얻어서 간목의 수기를 유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경금을 얻어서 정화를 도와줘야 되면서 지지로 사화라든가 또는 지지로 인목 같은 것이 있어서 조후해 준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물론 이제 병화가 천간에 투출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화, 경금, 병화 모두 천간에 투출되기는 어렵죠. 그래서 경금, 정화를 위주로 천간에 투출을 한다라고 하면 지지로 오화라든가 또는 지지로 사화 등이 있으면 굳이 병화가 천간에 투출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주의 국세는 갖출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가장 좋지 못한 것은 일단 정화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 경우에 천간으로 개수가 천간에 투출하거나 또는 천간으로 임계수 같은 인성이 투출하게 되면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죠? 수라고 하는 것은 용신으로 써야 되는 또는 희신 길신으로 써야 되는 화를 극하기 때문에 임수 또는 특히나 개수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되면 안 된다. 특히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수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특히나 해자축월의 임수 개수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기온이 크게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 즉 천하가 다 결빙되고 얼게 돼서 남극대륙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해 두시고, 만약에 자월에 임수 개수가 투출해서 수가 너무 많아진다, 이때는 부득이하게 무트로서 수를 갖다가 토극수에서 제거시켜 주면서 병화로서 다시 조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기본적으로 자월의 간목은 병화, 정화, 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아울러서 용신으로 치용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 간목일간이 되겠고요.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엄동설한인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구성을 놓고 보는 것인데, 역시나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고요. 이 관계를 본 연후에 나머지 글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사오멸 여름 같은 때는 사주에 물이 충분히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오늘처럼 해월, 자월, 축월 같은 동절에는 어떻다? 그죠? 화가 충분히 있어줘야 된다서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 되는데,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되겠죠. 양목. 그 다음에 얼지 있는 자수라고 하는 것은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그 이유는 자수의 본기가 음수인 개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본기가 개수이기 때문에 음수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대 양대 음이 되는 거고, 월지 있는 수가 일간 목을 생합니다. 수생 목의 관계가 되겠죠. 나를 생해주는 것이다라고 해서 생아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생아자 다른 말로 육친으로는 인성이라고 쓰고요. 인성은 다른 말로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낳아준 어떤 것이다. 뭐죠? 나를 낳아준 생모와 같은 것이라고 해서 정인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편인은 나를 낳아주지는 않았지만 나를 키워주는 뭐 계모라든가 서모라든가 뭐 양모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죠. 그래서 편인은 좋은 것이고 편인은 나쁜 것이고 정인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들 이제 많이 공부를 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달리 봐야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개수를 좋아합니다. 을목 입장에서 개수는 편인이죠. 하지만 일간의 특성, 간목도 그렇고 을목도 그렇고 목을 생할 때는 양수인 임수보다는 음수인 개수를 더 좋아한다. 간목 입장에서 음수는 정인이 되는 것이고 을목 입장에서는 편인이 되는 것이니, 이거는 꼭 정인이 좋고 편인이 나쁘다 이렇게 논하는 것은 좀 맞지 않고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대 음이 되죠.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거는 정인이 되는 것이고, 내일 음목이 음수를 보게 되면 그것도 편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오늘은 정인 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중에 있는 본기인 개수가 연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니 오늘은 원안적인 정인격이 된다. 단 자월은 수왕절이죠. 수왕절이면서 엄동설 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이 얼게 된다. 결빙되죠. 물이 얼게 됐죠. 그러면 물이 얼면 수생목이 아니라 오히려 수가 나무를 얼어 죽게 만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월은 어찌 됐던 간에 뭘 얻어야 된다. 화를 얻지 못하면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그 얼음은 목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 목을 오히려 죽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본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자란 성목이 됐을 때는 경금으로서 작벌을 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해자초갈에 아무리 경금을 쓴다 하더라도 병화로서 조후하는 것은 떠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자월의 간목은 일단 일간 자체도 신왕함을 요하겠지만 경금, 정화, 병화를 아울러서 씀으로 인해서 간목을 동량지목으로 만들어서 간목의 용도를 만들게 되면 좋은 국세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진토를 받습니다. 자, 월지 있는 자하고 신하고 합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삼합이 되죠. 신자진 수국이라고 해서 수가 많아지게 되는데, 신은 없으니까 뭐 자진준 반합이죠. 만약 생시가 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완전한 신자진 수국을 짜기 때문에 자월에 이렇게 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기가 더욱 가중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자주간에 수가 많아지는 것은 결단코 좋은 일이 아닌데, 역시나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한기를 더욱 가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를 보게 되면 양인 묘목을 이렇게 갖췄고요. 간목이 월간에 투출되어 있으니, 물론 이제 수도 왕하지만은 목도 같이 왕하다. 인성도 왕하고 목도 왕하다. 모, 왕, 자상한 그런 구조이긴 하지만, 역시나 자월에는 뭐가 없어서는 안 된다. 화가 없게 되면 물도 얼고 나무도 얼고 생의가 없게 되죠. 생의가 겨울에 털끝만치의 온기도 없으면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나무든 성장하고자 하는 뜻이 없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생시에서 다시 금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역시나 나무가 얼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기량을 바깥으로 표출하기가 어렵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성이 많아져서 문제가 되는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어떻다? 엄마가 너무 내 자식을 오냐 치마폭에 쌓아서 키우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월의 간목, 자진합수하고 개수 투출해서 한기가 가중되어 있죠. 묘를 얻고 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일간도 약하진 않지만 역시나 해자축월에 화가 없다라고 하면 만물이 얼게 된다. 화를 얻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병인시가 되게 되면은 좋은 점 병화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의 간목이 뿌리를 둘 수 있죠. 그 다음에 병화도 인의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게 되면은 병화가 세력이 약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물론 이제 경금을 얻어서 간목을 갖다가 작벌에서 동량의 제목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경금이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조후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뭐는 먹고 살 수 있겠다. 재물은 충분히 얻을 수 있겠다. 재성이 있어야지만 재물을 얻는 건 아니고요. 인성의 용도가 있어도 재물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조후만 잘 돼도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 병인시, 뭐 남자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병인시 나쁘지 않고요. 여자로 태어나도 뭐 병인시가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공통적으로 병인시는 좋은 생시로 볼 수가 있겠고, 정묘시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있다라고 하면 정화 용도가 있게 되는데, 자월의 병화가 아닌 정화는 물론 이제 간목이 묘 두 개를 얻어서 간목도 세력이 있지만 조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화는 병화에 비해서 공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거는 조후밖에 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경금이 없어서 좀 조후가 약한 것이 좀 아시고요. 경호시도 좀 용도가 있는 것은 뭐냐면, 물론 경금이 뿌리가 좀 약하긴 하지만 진의 생을 이렇게 받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화는 약하지만 오중 정화를 쓸 수가 있겠다. 나름대로 요건 구조 틀은 갖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병인시, 정묘시, 경호시 이런 순으로 제가 봤을 땐 좀 좋은 구조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것들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요거는 자수를 다시 얻었죠. 화가 전혀 없습니다. 을축시 마찬가지로 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을축시, 갑자시, 무진시, 그 다음에 신미시, 임신, 계유, 을해시는 다 운을 얻으러 가야 되는데 화가 없기 때문에 목화 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는데 임신, 계유시에 태어났다, 을해시에 태어났다, 을축시에 태어났다, 갑자시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벌써 대운이 어디로 갑니까? 40살까지 금수운이기 때문에 화를 전혀, 원국에서도 화를 못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도 여자 같은 경우에는 딸로 태어나게 되면 을축시만 넘어가면 그래도 목화운이기 때문에 큰 타격은 입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원국에서 짜임새를 잘 갖고 태어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병인시, 정묘시, 기사시도 사화를 얻었지만 기토 투출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썩 좋게 보이진 않고, 오히려 경오시 정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